관리인으로 선출된 그 분이 집합 건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했어요.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사, M회사, 그때 말씀드린 시행사로부터 관리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내가 관리인이니까 당신은 나가. 더 이상 직무집행하지 마. 그리고 자꾸 직무집행함으로 인해서 내 관리인으로서 새롭게 선출된 권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해서 제목을 보시면 뭐예요?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도 똑같이 위임처리해서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제해야 된다. 근데 채무자가 직접 전화해서 당신 이거 처리하시겠습니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 사람한테 그러시면 동의서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주민등록등본 받고 거기다가 동의한다는 메시지 받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가 막도장 찍었다. I'm inspired by thirst. I'm inspired by worth. I desire your worst, so you can just hide while I work. I ain't tired, you first. I'll write a second.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택 TV의 이승택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관리단 사건, 그리고 위임 철회서의 효력 여부 갖고 했던 사건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같은 날 선고가 나온 거기도 하고. 이게 지금 관리단 사건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했잖아요. 당신은 관리인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임철에서 다 따져보니까 지금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승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지금 이거는 뭐냐면 관리인으로 선출된 그 분이 집합 건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했어요.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사, M회사, 그때 말씀드린 시행사로부터 관리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내가 관리인이니까 당신은 나가. 더 이상 직무집행하지 마. 그리고 자꾸 직무집행함으로 인해서 내 관리인으로서 새롭게 선출된 권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해서 제목을 보시면 뭐예요?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관리인이니까 내 거 하지 마. 당신은 방해하지 마라고 방해 금지 가처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지난번 소송은 관리인으로 선출됐다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관리인으로서 이제 내가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구분 소유자가 당신 보니까 관리인도 아닌데 왜 관리인 행세해? 관리인으로서 직무집행하지 마. 하고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해서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통령이냐 아니냐 직무를 집행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싸움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단에서도 계속 집합건물 속에서도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이겨갖고 싸우는데 사실은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의 과정이기도 해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를 뽑고 이 대표와 기존의 대표가 어떻게 직무를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절차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헌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법은 다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반장부터 선거하고 회장 선거하고 우리가 그리고 모임에서도 어떤 모임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관리단에서도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런 절차들이 사실은 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뽑고 싸우는 절차 어떻게 이 테두리 내에서 싸우자 안 된다고 해서 막 때려 부수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싸우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관리인으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도 똑같이 위임철에서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제해야 된다. 근데 채무자가 직접 전화해서 당신 이거 처리하시겠습니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 사람한테 그러시면 동의서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주민등록등본 받고 거기다가 동의한다는 메시지 받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가 막도장 찍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은 관리인으로 선임이 된 게 아니다.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거는 각하했어요. 왜 각하냐? 이거는 왜 딴 거는 기각이고 왜 이건 각하냐? 각하가 된 이유가 채권자가 관리단이에요. 관리단이라는 사람이 이름으로 들어왔네. 근데 관리단인데 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단을 대표할 권리가 없어. 이거는 내용으로 들어가 볼 게 아니라 그 권리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각하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관리인이 맞아요. 적법하게 뽑힌 대표가 맞는데 내용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네 말이 틀렸어 라고 하면 기각, 당신 말이 맞아 라고 하면 인용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문내도 못 들어본 거야. 자격 없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각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소송이. 전쟁이에요. 이런 관리단 전쟁, 관리인을 어떻게 선임해야 되고 어떻게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고, 그것 때문에 승패가 갈리고 또 이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런 혼란이 또 초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싫어도 법을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은 그만큼 깨끗하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투명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자꾸 사심을 갖고 법을 만드니까 이제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위헌이다, 이거는 헌법에 안 맞는 거다라고 판단받기 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게 또 법치주의다라는 거고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식과 법이 있거든요. 근데 법의 테두리에서 다른 주장들을 봐야 되는데, 내 주장이 맞다는 생각에서 법을 보면, 상식을 보면 어떻겠어요? 법이 잘못된 거고 상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만 맞고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법을 기준으로,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내 말이 맞는지를 봐야지, 아,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건 내가 지금 법을 잘못 생각해서 해석하는 거구나라고 해야지, 자꾸 내 기준에서 법과 상식을 보면 다 잘못됐습니다. 그럴 땐 나만 맞아요. 그게 바로 편견이고 오만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5천만이 다 싸워야 돼요. 다 자기 기준으로 또 법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게 뭐고 법이 원하는 것, 법이 뭔지 그 기준을 찾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민주주의가 생기고 법치주의가 유지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이 관리단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우리 법에 대한 해석 얘기도 드렸는데, 정말 우리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싸우는, 그 공정하다는 게 100% 공정한 세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가능한 공정할 수 있도록 법이 테두리 내에서, 우리 축구장 내에서, 링 안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